저는 이 나라에서 자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은 날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정말 한두 해 고민이 아니죠.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만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수많은 내 또래 애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치들이 좀 있어요. 합창을 해봤고요. 가르쳐도 봤고요. 또 연극도 해봤어요.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또 태권도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셈인 거죠.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노출시킨 환경도 바로 이것들이에요. 태권도, 합창, 연극.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으로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가르치면 뭐가 좋으냐? 일단 예절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 예절 교육은 태권도만 한 게 없어요. 태권도 사범들이 대부분 이거 정말 중요시해요. 목숨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거나 태권도장은 무조건 이 예절 교육은 깔고 갑니다. 심지어 해외의 도장에서도요. 한국어로 인사를 시킬 거예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 태권도 하는 양반들이 무식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어려서 태권도를 배울 때 태권도 하는 사람들 참 좀 무식했어요. 그때가 아마 그 국기원이 막 만들어지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무술하는 사람들이라서 참 단순무식했죠. 그나마 이걸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술로 가져가고 스포츠로 가져가려고 했던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예절 교육을 강조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문화 속에서 이어진 태권도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 예절 교육 하나만큼은 정말 기깔나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태권도장의 분위기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여기에 쉽게 동화가 되고 자기들도 모르게 태권도 고유의 절도 있는 예절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건 참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따라서 아이가 버릇없고 말을 잘 안 듣고 하면 무조건 태권도장에 보내세요. 1년이 뭐야 한 몇 달만 다녀도 딱 각이 잡힐 겁니다. 도장 다녀와서는 딱 90도 인사하고 말이죠. 저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버릇없게 구는 걸 보면서 늘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학교에 태권도 교육을 집어넣으면 정말 한 방에 싹 다 잡을 텐데 하는 거죠. 이 교권 문제는 공교육에 태권도 교육을 넣으면 정말 직방으로 해결이 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장담을 해요. 태권도 교육의 두 번째 장점은요. 강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태권도가 만들어진 게 뭐 가라데에서 왔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아주 독특한 우리들만의 뭔가가 담겨졌어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건데 그 과거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연마던 호연지기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권도 수련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이런 배짱이 생겨요. 이게 태권도 수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이거는 뭐 해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표가 딱 납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또 이게 다른 나라 무술이나 격투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걸 뭐 깡이라고 불러도 좋고 강단이라도 불러도 좋고 담력이라고 불러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걸 보기 좋게 호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고단자로 가면 갈수록 깊이가 생기는 현상이라서 일단 아이들의 교육상 참 좋습니다. 세 번째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세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격투기나 무술 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수련하고 있는 스포츠가 아마 태권도일 겁니다. 이미 기반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이게 공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람은 모두 태권도 수련을 한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눈여겨볼 거고요. 아마도 태권도의 세계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사업이 되겠죠. 교육 사업의 일부분으로 굉장한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 셈이에요. 끝으로 이 태권도가 노인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 노인들이 품새 수련을 하면요. 다른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태권도의 격한 운동 말고 몸 이렇게 풀어주고 품새 수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요. 몸의 활력을 되찾는데도 이만한 게 없어요.
의사로서 저는 사실 노인들 운동으로는 도인 최고가 최고라고 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도 이 태권도 품새 훈련은 도인 체조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이걸 젊어서부터 수련을 한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왜 이 공교육에 태권도가 들어가면 이 나라의 자살이란 단어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제 좀 납득이 가시나요? 다만 이 태권도 수련을 너무 강도가 세게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술이다 보니까 거칠어요. 사람을 이렇게 치는 그런 기운도 있고. 운동하는 애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거칠죠. 그래서 태권도만으로는 이게 좀 인성교육 차원에서 빈틈이 좀 있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이 태권도 수련과 더불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트로 깔면 딱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적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성교육 얘기를 하면 꼭 예절교육을 거론해서 참 그래요. 제가 얘기하기가. 예절교육이 인성교육의 하나인 거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걸 말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또 남편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하는 식으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가령 부모는 부모가 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가령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든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부모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거 말이죠. 살짝 어떤 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인지 감이 좀 오세요? 이 인성교육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교육은 합창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유퀴즈란 프로그램에 나왔던 안양의 박탈초등학교 합창단 이야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합창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지를 느끼실 텐데 말이죠. 이것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합창단 프로젝트가 있었죠. 합창은요,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함께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서 배워주는 힘 말이에요. 정말 노래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같이 동참하기만 해도 돼요. 해보면 알아요. 이 합창도 태권도처럼 해보면 저절로 얻게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글로, 책으로, 입으로 떠들어서 가르쳐도 이 합창을 한번 경험한 것만 못해요. 자기 스스로 공명해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교육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배웁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배웁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가 내뱉는 말은 차곡차곡 아이에게 쌓여요. 어느 날 돌아보면 아이가 내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합창은 정말 기적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일평생을 좌지우지할 경험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극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연극은 치료에 활용을 할 정도로 정말이지 참 좋은 소재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합창과는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특히 연극은요, 상대가 있어요. 주고받아야 하는 거죠. 주고받는다는 건 교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상황극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성격과 다른 성격으로 흉내를 내보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화를 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사람들은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런다고들 말하는데 이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 화가 나질 않아요.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질 않거나 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이해의 폭이 좁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연극을 하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마찰이 좀 줄어듭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아요. 차라리 연극 한 편을 같이 해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상담을 오는 경우에는 이 역할극으로 상대방을 이해해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상이 좀 되세요? 이미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죠. 한때 이걸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 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정보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느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자살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 사회성이 높아진 아이들은 뭐 저절로 고립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고립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태권도를 통해서 배심을 기르고 합창을 통해서 감성을 기르고 연극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인교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왜 다니나요? 학교는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학교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학교를 좋은 대학 가려고 다니게 만드는 건지 진짜 우리 어른들 반성해야 돼요. 특히나 엄마들 정말 미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참 정말이지 부모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회를 그냥 둬요. 그저 내 새끼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내 새끼만 안전하면 되고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요. 아무리 내 새끼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정말 왜 몰라요. 참말로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섞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싹 다 이해가 되도록 그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해요. 이 영화 한 편으로 우리나라에 자살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신명이 나면요, 우리나라의 환자들 70%는 병이 싹 다 나을 거예요. 정말 중증 환자나 유전병 환자만 아니라면 이 신명이 돌게 되면 몸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우리 몸의 전기적 화학 신호가 우리의 몸을 확 뒤집어 놓고 주름진 피부는 주름이 쫙 펴지고요. 굽었던 허리는 스스로 쫙 펴지고요. 그 안 보이던 시력도 돌아오고 안 들리던 청력도 돌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치료약 중에 신명이 최고라고 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신명이 나서 욱하고 감정이 복붙여서 울컥 눈물이라도 쏟게 되면 정말이지 언제 아팠냐고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이지 이거는요, 암도 녹여낼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이게 종교 쪽에서는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이걸 진단기로 한번 써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학자들이나 의사들도 다 인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자살제로 프로젝트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확신을 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몇 곱절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많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우린 또 그걸 경험하고 견뎌내야 할 거고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제안드린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 분들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널리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주고 가자고요.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돼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